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체온 조절, 신진대사의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갑상선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 시간엔 갑상선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최근 갑상선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4만 명이던 갑상선암 진료 인원은 2014년엔 3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83%, 남성은 17%로 여성의 발병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기자의 닥터에게 물어봐 갑상선암의 증상과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갑상선암은 어떤 질병입니까? 갑상선암은 우리 목 앞쪽에 있는 갑상선이라는 장기에 생기는 암으로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90%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유두암이 가장 흔한 종류로 되어 있고 치료도 잘 되고 예후가 좋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갑상선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증상은 없습니다. 증상은 없고 대개는 건강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되게 되고 증상이라고 한다면 목 앞쪽에 만져지는 혹이 있다던가 아니면 침을 삼키거나 숨을 쉬기가 힘든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 같은 것들이 갑상선암이 좀 진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갑상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일단 모든 갑상선암의 진단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갑상선에 혹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혹이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관찰만 해도 되는지를 판별을 하게 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된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갑상선암의 치료 방법이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죠. 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암이 있는 갑상선을 제거를 철저하게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하는 치료들이 있겠는데,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치료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동위원소 치료라고 남아있는 갑상선암, 있을지 모르는 갑상선암을 제거하는 치료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갑상선암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도 있을 텐데, 예방법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적당한 운동 등의 어떤 건강 수칙들을 지키시고 갑상선암을 특별히 예방하는 방법은 없게 되겠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어떤 점을 이제 주의하면 될까요? 일단 의사의 지침을 잘 따라야 되겠죠. 네네. 가장 암 환자들에게 무서운 것들은 역시 재발의 위험이겠죠. 그러니까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항상 어떤 의사와 같이 상의를 하고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갑상선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전이 속도가 느리고 수술이 크게 어렵지 않아 착한 암, 거북이 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인 만큼 평소 운동, 음식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지기자의 닥터에게 물어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